웰컴백 밀리티오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주제 소재편 19강의 1번과 2번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19강의 1번 문제풀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제를 물어보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오지선다형 당연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1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립감이 common to 어디에서 이제 일반적이냐, 바로 현대사회에서 고립감이 일반적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전통이 나왔는데 전통의 힘이 바로 무엇에 있다? 사람들을 as one, 하나로 uniting, 결합시키는 데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positive, 긍정적인 효과인데 무엇이 어디에? 음악이 신체적 활동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된다. 여기까지 별로 상관관계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4번을 봤을 때 자, differences, 차이점인데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 사이에서의 차이점. 여기서 tradition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tradition이 분명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5번까지 살펴보시면 이번에는 차이점이 아니라 interaction, 상호관계가 나왔어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이번에는 전통과 그 다음에 현대화 사이에서의 상호관계성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에는 2번, 4번, 5번에서 반복되는 단어 tradition인데 결국엔 답을 나누는 것은 2번은 tradition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시킨다가 이제 되는 거고요. 4번에서는 그냥 단순히 전통과 종교적인 의식과의 차이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5번에서는 전통과 현대화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 uniting, differences, 그리고 마지막으로 modernity 정도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체킹을 하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문장을 보셨을 때 첫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것도 다루지는 않는다 해서 지금 부정어구가 나오고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 비교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tradition에 대한 최상급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즉 전통만큼 깊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전통이 가장 이러한 욕구를 잘 다룰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지금 tradition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전통은 satisfy, 충족시킬 수 있다. 우리의 깊은 감정적인 욕구를, 근데 무엇에 대한 욕구냐면 귀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우리의 욕구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달리 얘기하자면 귀속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tradition이다. 그러면 사실은 답이 나왔어. 여러분들이 fit with 그리고 belonging을 가지고서 uniting을 고를 수는 있었을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스키밍으로 쭉 훑어나갔을 때 역접이 있다 없다, 역접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마 끝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뒷부분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맨 마지막 문장만 봤더니 맨 마지막 문장에도 일단 전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은 이제 뭐를 가지고 있냐면 나름의 윤리 규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봤을 때 사람들 간의 그 차이점을 초월하게끔 만드는 윤리 규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통합시키는 윤리 규범을 가지고 있다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대로 이것은 바로 2번이 답이겠구나 라고 주제를 여러분들이 살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독해로 넘어갈 텐데요. 가장 먼저 어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실 fit with도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profoundly도 마찬가지야.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belonging, bonds, glue가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유사한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맥 문제로 나왔을 때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토리라인 전개하는 스키밍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글은 뭐에 대한 내용? 전통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전통의 가장 큰 역할을 무엇에 두고 있냐면 사람들이 귀속하고자 하는, 즉 어디에 속하고 싶어하고 누군가와 이제 결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전통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통에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단독으로 행동을 한다라기보다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미국 국가를 경기 시작하기 전에 부르죠. 그거를 이제 예시로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국가를 부르는 것은 그 국가 안에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의 결속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예시를 뭐로 드냐면 우리가 올림픽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죠? 그렇죠. 이거는 전 세계를 돌면서 올림픽 성화 봉송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림픽을 이제 개최하는 국가지로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여러 나라를 막 돌면서 성화 봉송을 했었던 그것은 여러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의 종교적인 차이점도 없게 만들고 그다음에 인종 간의 차이점도 다 없게 만드는데 근본적으로는 걔가 뭐가 된다. 공동의 그 관습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름의 안도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 뭐를 얻게 된다? 차이점을 초월하고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윤리 규범을 얻게 된다까지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9강이요. 여러분들 주제를 미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철학이라든지 종교, 역사, 풍습 뭐 이런 거를 다루는 지문이 항상 EBS 연계 교재에서 가장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심오하게 말을 비비 꼬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그런 지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19강은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스키밍 라인을 전개를 해보다 보면 아,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됐었지가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학습 효율성을 위해서 블로그 학습 자료 같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는 우리가 아까 했었던 부분이니까 좀 빠르게 볼까요? 자, 여기에서 어떤 것도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nothing하고 뒤에 있는 as라는 비교급 같이 만나서 결국에는 tradition을 이제 우리가 최상급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것도 우리의 욕구를 다룰 수가 없는데 어떤 욕구나 면에서 to fit in이 지금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뭐만큼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profoundly 자리에 절대로 형용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전통만큼이나 깊이 다룰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가 한마디로 profoundly가 앞에 있는 address라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달리 얘기를 하자면 전통이 가장 깊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다룰 수 있다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전통은 만족시킵니다. 우리의 깊은 감정적 욕구, 아까 했었던 부분 귀속에 대한 욕구.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무엇을 만들어준다? 결속력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들 이 뒤에는 괄호 치셔서 얘가 앞에 있는 뭔지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which are이 생략이 됐어. 쉽게 흔들려지지 않는 결속력을 만들어준다. 뭐가? 전통이 만들어준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2번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봐도 아, 이 지문은 내가 어법 체크해야 될 거고 서술형 대비해야겠다라고 보여지죠. 세 번째는 더 어려워. 왜냐하면 developed라는 ed가 맨 처음에 시작됐다.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했죠? 동사의 대문자에다가 ed로 시작을 하면 아, 얘 분사 구문 즉 능동수동을 내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국가 안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무엇이 발달을 하죠? 전통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전통은 이제 뭐가 되는 것이다? 문화의 파운데이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단은 developed라는 이 ed, 즉 수동이 나온 개념은 뒤에 일단 수식어를 통해서 아, 얘가 전통이 스스로 발달을 한다라기보다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발달이 점차 되어졌겠죠. 그래서 수동을 강조하는 ed가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발달을 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문화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전통이라는 겁니다. 문화는 여기에서 잠깐만 이제 언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통하고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 ritual을 이제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while이 맨 앞에 나오면 우리가 뭐뭐이긴 하지만으로 해석하기로 했었죠. 하나의 의식은
시간이긴 하지만 근데 이 시간이 무엇이냐면 영혼과 함께하는 혼자만의 시간이지만 즉 혼자 보내는 시간이지만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당연히 전통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바로 전통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하나의 그룹을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통이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하나의 의식과 전통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얘가 핵심은 아니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봤을 때 자, 이제 전통 얘기만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의 전통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not acting alone.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벗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법비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전통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뭐 하는 것이다 해서 이 뒤에 뭐가 생략됐을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acting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다른 사람들과 공통의 목적 또는 신념 또는 행사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섯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벤트에 대한 예시가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스키밍 학습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벤트 선생님이 두 가지 예시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조금 작은 국가 안에서의 결속력을 나타내는 미국 국가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전 세계를 이제 통합할 수 있는 올림픽의 성화 봉송 이렇게 순서가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의 주어는 미국 국가를 어디에서 부르는 것? 스포츠 이벤트의 개막식에서 이렇게 전통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뭐인지 결합시켜주는데 바로 관중들을 무엇 속에서? 공통의 자부심을 가지고 결합을 시켜주고 두 번째 unite them 그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을 시켜준다라는 내용이었었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예시는 끝났어요. 미국 국가를 부르는 것은 당연히 그 미국 국가를 부르고 있는 미국인들 또는 그 안에 있는 관중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예시가 성화 봉송이 나올 겁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죠. 동안에 그 다음에 주어가 passing이에요. 이 성화를 넘기는 것, 즉 성화 봉송을 하는데 자 여기 수식을 봤더니 우리가 단순히 그 개막식에서 성화 봉송 불 지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를 통해서 성화를 넘기는 것 이러한 행위는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has set이라는 지금 현재 완료가 왔어.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for이란 전치사를 봤을 때 이거 시간적 연대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set aside 무엇을 제쳐두다인데 여기서 무색하게 하다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즉 국가들 간의 종교도 달랐을 거고 인종도 달랐을 건데 그러한 차이들을 전부 다 무색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opened up 두 번째 동사 나왔죠. 이러한 행위가 바로 나라들 간의 국경을 열게 해주었는데 바로 무엇을 위해서? 공통의 전통 즉 이 올림픽이라는 하나의 공통의 전통을 위해서 국경까지 열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얘기한 부분이 바로 여덟 번째 문장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문장의 맨 처음이 catch의 PP 형태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분사 구문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요즘 우리가 cut up with를 되게 많이 썼었어. cut up with가 무슨 뜻이었죠? 어디에 사로잡혀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cut up with가 아니라 cut up in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다가 적어드렸습니다. 무엇에 휘말리다 또는 연관되다 그러니까 involved랑 이제 비슷한 형태로 사용이 됐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연관되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주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 tradition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은 공동의 관습이 주는 어떤 안도감과 연관이 되어져서 무엇을 가지게 한다?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윤리 규범을 가지게 되고 즉 그들만의 라는 것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 관습 또는 그 전통을 같이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정해놓은 어떤 법칙이나 법률, 윤리, 규정 뭐 이런 게 원래는 없었는데 그냥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전통을 행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름의 윤리 규범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러한 윤리 규범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를 초월하게 하고 사람들 간의 그 다양성 또는 차이점을 초월하게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뭐하게끔 만든다?
통합할 수 있는 윤리규범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화봉송을 한다라고 해서 그 성화봉송을 같이 한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의 국경에 영원히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if 어떻게 해석해 오셨어요? 여기서 뭐뭐 라면이라고 해석하면 내용이 상황이 안 맞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even if에서 even이 생략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처음 들어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책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우리가 양보절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했었을 때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했을 때 이 even if에서 even 자리가 아마 괄호 쳐져 있는 문법책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even을 생략할 수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해석해보면 금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더불어서 if는 분명히 접속사인데 뒤에 접주동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it is가 생략이 됐다라고 해서 비록 그것이 단지 잠깐뿐이긴 하지만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통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잠깐 동안이긴 하지만 사람들 간의 차이점을 초월할 수 있고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요번 지문은 어법 엄청 중요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어법 변형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의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장들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사, 구문, 수동 형태 시작했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절 들어갔죠. 심지어 뭐까지 들어갔나요? 양보절로 이제 끝난 그런 구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8번도 반드시 서술형 같이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구문 독해 같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로직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는 빈칸 2개, 삽입 문장 하나 이렇게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전통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 우리는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그 다음 B에 해당되는 부분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걸 고르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앞에 언론과 반대되는 할머니를 여러분들이 금세 고를 수는 있었을 건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이벤트라는 것. 왜냐면 이 문장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그렇죠. 어떤 이벤트에서 전통이 이제 결속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예시가 나오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 이벤트 들어가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결국에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갖게 된다? 안도감을 갖게 된다. 상호간의 관습을 통해서. 선생님 근데 상호간의 관습을 통한 안도감이 대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초반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람들이 뭐 하고자 하는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어울리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욕구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안도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도감에 연관이 돼 전통은 그들만의 윤리 규범을 가지게 된다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삽입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가 하고 있는 것이 올림픽 성화봉송 다음에 들어가야 적절한 문장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사실 이 문장은 눈으로 보여지는 단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어구라든지 아니면 얘가 지시하는 대상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변형이 될 가망성보다는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등급 나누기로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9강의 2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문맥 문제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주어진 문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A, B, C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러분들이 컴사로 체킹을 하면서 뭐를 찾기로 했었죠? 단서 찾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가장 먼저 주어진 문장을 봤을 때 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귀추법이 나왔다. 귀추법이라는 것은 최선의 설명을 찾아가는 추론인데 이게 고스란히 문장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봤을 때 귀추법이라는 것은 추론의 과정인데 무엇하기 위해 사용이 되어지냐면 결정하는 거죠. 뭐를 결정한다? 주어진 현상에 있어서 어떠한 설명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지 그것을 결정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추론의 과정을 바로 무엇이라고 부른다? 귀추법이라고 부른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자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선생님 그걸 왜 설명해야 되나요? 그게 바로 학문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럼 그중에서 뭐가 최선의 설명이냐를 선택하는 그 과정이 바로 귀추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이거 내용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뭐다? 문맥은 문맥이다. 순서 문제는 순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서 먼저 찾아갈 겁니다. 자, A번에 뭐가 보였냐면 it이라는 지시대명사가 보였어. unsettling이 무슨 뜻이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그것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앞에서 귀추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뭔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만한 요소가 있지를 않았으므로 일단은 A로 시작하는 1번은 뭐 해야 된다? 배제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보는 게 아니야. 당연히 B번, C번에서 이것보다 더 완벽한 단서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겠죠. B번에서 여러분들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바로 벗이라는 역접이 걸렸다. 자, 그러면 B번부터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C번에도 뭐가 있었냐면 역접이 나왔고요. 심지어 여기서는 뭐까지 나와?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이라는 지금 their claim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 앞에는 누가 나왔어야 됐어? 누군가가 뭔가를 주장했다라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주장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는 their claim에 해당되는 것이 없었으므로 자동적으로 C로 시작하는 4번과 5번은 탈락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B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지시하는 대상도 있고 역접도 있으므로 당연히 A, B, C 중에서 뭐를 먼저 본다? C를 보면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앞뒤 상황이 유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앞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주장을 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do face 진짜로 직면하는 경우가 있죠. 일련의 대안의 설명들을 직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무엇으로서 최고의 추론가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추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하나의 설명을 결정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서 바로 뭐가 온다? 귀추법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이거 왠지 귀추법에 대한 원리를 설명했고 자 바로 그러한 것에서 귀추법이 오는 것이다 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 C번에 마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 하지만 우리는 느낌으로 풀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자, 하나만 더 찾아보자. 이 their claim에 해당되는 그 there이 자 2번이 답이려면 A에 있을 것이고 맞죠? 자 그리고 3번이 답이려면 그 답이 B번 뒤에 있었어야 됐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만 이렇게 살펴봤을 때 A번에서 바로 뭐가 포착이 가능하냐면 사람 이름 나오고 클레임이 나왔다 이거지. 자 그럼 답은 명확하게 몇 번 된다? 2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번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토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주고 싶은 검토는 뭐였었냐면 그렇다면 여기에 있었던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라는 그 요소가 어디 있었을까? B번 뒤를 보면 the problem, 문제가 나오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었을 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설명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끔 걔네들이 뭔가 더 뚜렷한 설명이 딱 나왔으면 좋겠어. 도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어렵다라는 지금 문제를 B번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더욱더 명확하게 답이 골라질 수 있었겠죠. 사실 방금 전에 했었던 단계 없이도 우리는 뭐 A번 탈락시킨 상태 자 그리고 나서 their claim을 가지고 4번 5번 탈락시킨 상태 이런 상태에서 뭐를 찾았었다
their claim에 해당되는 claim을 찾았더니 얘가 지금은 어떻게 됐다. 이건 다소 문제가 쉬웠다라고 보여지죠. 왜냐면은 명확하게 일단은 2번하고 3번으로 나뉘었고 C번 앞에 A가 이제 붙어져 있는 거는 2번이 됐기 때문에 조금 쉽게 풀릴 수 있었는데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지문 조금 어려웠다. 맞죠? 그럼 빨리 우리 같이 어휘랑 구문 독해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어휘는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게 좀 많아. 자, 귀추법 이 사실은 여러분들 사전에서 잘 안 나오고요. 유계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사실 유계가 여러분들 우리 독해 지문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요. 얘는 아마 나와도 100% 각주 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all up는 call on 또는 ask 그러니까 누가 무엇 하도록 요구하다로 이제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on이라는 것 중에서 좀 중요하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unsettling. 자, 여러분들 settle이 무슨 뜻이죠? 정착하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다 종결되다 했을 때 우리가 settle을 쓰잖아. 맞죠? 거기에서 이제 파생이 됐어요. on이죠. 그 다음에 뒤에 또 뭐가 들어갔어? ing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이에요. 그럼 unsetteled는 뭐라고 해야 돼? 불안한 마음이 드는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뒤에서 구문 독해에서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빠르게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문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귀추법은 바로 추론의 과정인데 이 추론의 과정이라는 것을 used,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used가 앞에 있는 a process of reasoning을 꾸며주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지금 used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 뒤에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명사와 used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 사이에는 which is가 생략이 됐습니다. 즉 선생님이 보고 싶었던 것은 이 decide 자리가 ing가 오면 안 되는 이유. 선생님이 방금 전에 which is를 살려주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be used to 동사 원형이 보인다. 어떻게 해석이 되죠? 뭐뭐 하는데 사용이 되어지다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냐면 무엇 하는데 익숙하다에 해당되는 be used to 동사 ing를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이 1번 문장 조금 까다롭거든요. 자, decide 무엇을 결정하다 VT 뒤에는 목적어라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절 자리에 갑자기 which가 나왔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which가 나오면 보통은 관계대명사를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지금 뭐라고 적어줬어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적었다. 이것은 뭘 의미해? which가 의문사로 쓰였다. 그래서 뒤에 의주동 어순을 선생님이 좀 보여주자면 의문사가 여기까지 즉 어떤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 which explanation 어떤 설명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까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는 추론의 과정을 바로 귀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라고도 불려지냐면 논증인데 어디로 향하는 최선의 설명으로 향해 가는 논증이라고도 이제 불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어떤 주어진 현상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설명을 우리는 골라야만 할 거야. 그래서 그러한 이제 추론의 과정을 귀추법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종종 우리는 제시를 받습니다. 특정한 경험들을 제시를 받습니다. 자, 선생님이 경험들을이라고 해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provide도 마찬가지죠. present 사람 with 사물 무슨 뜻이야?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제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목적어가 어디로 갔어? we 앞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 자리 수동태 들어가는 거 같이 챙기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두 번째 동사 나와야 돼요. 아까 얘기하다시피 누가 무엇 하도록 요구하다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특정한 경험들을 제시받는 것도 우리고요. 동시에 무엇 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냐면
어떤 일종의 설명, 그러니까 그러한 특정한 경험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보고 제시를 해라, 제공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우리가 종종 받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얘기했었던 특정한 경험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특정한 현상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나 문제가 있어. 무슨 얘기냐? 이 귀추법을 하는 데에서의 문제, 즉 우리가 종종 직면을 합니다. 여기 목적어가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돼서 우리가 자주 직면하는 문제의 는이 주어고 is 동사. 그렇다면 that은 당연히 그렇죠. 얘는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귀추법을 할 때 자주 직면하는 문제라는 게 대체 뭘까? 뒤에 주어를 봤을 때 주어진 body of는 여러분들 많은 양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자 결심하게 하거나 강요하지를 않아요. 누가 무엇 하도록 해서 투부정사까지 같이 끌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일한 하나의 설명을 선택하도록 받아들이도록 결심하게 하거나 강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이거를 조금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그 중에서 설명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최선의 선택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어때? 자료가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나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결정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나 많아.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it이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이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 문장 구문독해 어떻게 왔어요? 이거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이 ing가 분사 구문이다 아니다. 분사 구문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일단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 주어 지우고 그다음에 접속사 지우고 이런 형태야. 근데 지금 뭐예요? 주어도 있고 접속사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sims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에 해당되는 이 형식 동사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보어가 어디로 갔어? 앞으로 갔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접주동 뒤에 있어야 되는 이 하나만 앞으로 뺐다고. 자, 이것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법적으로 조금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기 이전에 첫 번째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자리에 부사 오면 안 되는 이유 sims에 대한 보호가 앞으로 왔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리에 unsettled라는 pp가 오면 안 되는 이유는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설명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unsettling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문 독해를 해왔을 텐데 이 as 어떻게 해석했어요? 여러분들 해설지 보니까 뭐라고 해석되어져 있어요? 비록 그것이 불안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해서 양보절로 해석이 됐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as는 시간을 나타내거나 이유를 나타내게 해석을 해왔었죠. 그런데 얘가 양보절로 해석이 됐어. 자, 듣보잡 어법 굉장히 오랜만이죠. 양보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 as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원래 접주동 뒤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접속사 앞으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 as가 양보절로 쓰였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해석을 할 줄 알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냥 이왕 해준 김에 참고적으로 적었을 뿐인데요. 여기 명사가 만에 하나 오잖아. 이렇게 명사를 앞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관사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 말 그대로 TMI.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이 어법을 풀었을 때 부사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 pp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 더불어서 해석했을 때 이 as는 양보절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록 그것이 불안한 마음을 들게 하긴 하지만 몇몇 철학자들은 자, 심지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오고 있어? 주장을 해오고 있어. 그럼 대체 뭐라고 주장하는지 뒤에 명사절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어떠한 가능한의 많은 양의 증거에 대하여.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지금 도치가 됐으니까 주어 먼저 볼 거예요. variety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 다양한이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과 일치하는 다양한 설명들이 항상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몇몇 철학자들은 주장을 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 it은 일단 앞에서 얘기했었던 어떤 가능한 많은 양의 증거와 일치하는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 건 뭐하다? 당연한 거야 라고 철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라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3번을 살짝 다시 기억을 해보면 돼. 자, 우리가 귀추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최선의 설명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너무나 방대해서 많다라는 게 문제야. 즉 이것도 맞아 보이고 저것도 맞아 보여. 근데 그중에서 베스트를 찾는다라는 게 당연히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불안한데 일부 철학자들은 야 불안해하지 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많은 증거에 있어서 일치하는 많은 설명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귀추법하고 약간 어긋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5번째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주장한 거였었냐면 듀엠하고 콰인이 have advanced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기를 해오고 있는 주장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챙기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손님이 아까 어휘에서 얘를 안 집었네. advance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나아가다, 전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얘는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기하다 했을 때도 사용이 가능한 동사입니다. 자, 6번째. 여기에서 연결어구가 however이 절실하게 필요해. 우리는 사실 지금 귀추법을 뭐 비판을 한다라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귀추법으로 시작해서 귀추법으로 끝내줘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의견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선의 설명을 반드시 하나만 고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할지도 몰라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시 역접 however로 돌아와서 귀추법에 대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맨 앞에 whether or not이 나왔으니까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서 하면서 지금 cases를 where로 꾸며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뒷문장 완전하겠다. 뒤에 주어 동사를 살펴봤는데 동사 do가 face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로 일련의 대안의 설명들을 직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즉 설명이 굉장히 많았어.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대안의 설명들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훌륭한 추론자라면 그들 중에서 하나를 찝어내야만 한다에 해당되는 주절이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도록 하자. 주어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무엇으로서? 좋은 추론자로서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만에 하나 좋은 추론자라면 반드시 이런 것을 해야만 합니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당연히 여기서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챙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었던 거랑 조금 비슷해. decide가 무엇을 결정하다에 해당되는 VT니까 뒤에 목적절 즉 명사절이 나왔는데 which 또 나왔으니까 얘는 간접 의문문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의문사가 여기까지 그러한 우리가 앞에서 만났었던 직면했었던 일련의 대안의 설명들 중에서 어떤 하나가 best fits 가장 잘 그 증거와 맞아떨어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 추론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하나의 설명을 선택하는 것이 귀추법이다 해서 바로 거기에서 귀추법이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논리 또는 추론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귀납법도 있고 연협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EBS 연계 교재에서 매년 나오고 있는 소재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귀추법에 대해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런 지문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거 순서로 나왔었잖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얘는 문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아 보여. 그래서 선생님이 리뷰에서 로직을 여러분들 마무리를 해줄 텐데요. 뭐가 되기 많죠. 자, 일단 첫 번째 빈칸이요. 빈칸은 사실 어렵진 않아. 서로 단서를 주고 있긴 하거든. 일단 첫 번째 귀추법에 대한 설명이요. 귀추법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가장 최선의 설명 하나를 결정하는 과정.
자, 그런데 거기에서 직면하는 문제가 뭐였었다? 하나만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어렵다라는 것. 하지만 이제 마무리는 또 뭐가 된다? 어쨌든 그 증거와 최선으로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설명을 우리는 골라내야만 우리가 좋은 추론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사실 빈칸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삽입에 대해서도 사실 선생님하고 같이 순서 풀었죠. 그리고 같이 우리 구문 독해를 해오는 과정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이 세 개를 집어넣는 건 사실 어렵지는 않아. 이 앞에 기출법에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버스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면 그건 당연하거든 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가 추론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 중에서 최선으로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로 이제 마무리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개를 고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모른다 할지라도 단서가 분명히 but, it, 그리고 마지막 however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까지는 19강의 3번과 4번 지문 정독 예습을 해오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은 19강의 1번과 2번 지문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